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고백 채널입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2022년 가을, 40대 딸이 내게 했던 말입니다. 65세, 55세의 아내를 여의고 10년을 혼자 살았던 나. 처음으로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63세 여성. 그녀를 만나고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60대에 시작한 사랑이 가르쳐준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름은 박인수, 1959년생, 올해 65살입니다. 1985년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24살이었습니다. 맞선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2014년 봄,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 진단, 이미 말기였습니다. 6개월 시한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치료하면 나아.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가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30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없는 집. 외로웠습니다. 딸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자는 침대,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인수야, 나와.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갔습니다. 등산, 식사, 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60세가 되었습니다. 환갑. 자녀들이 작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아빠, 환갑 축하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노인이구나. 그 후로도 혼자 살았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기.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2년 여름,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봤습니다. 같은 벤치, 같은 시간. 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봤습니다. 이번에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뵈매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매일 산책해요. 저도요. 짧은 대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책 읽으세요? 소설이요. 요즘 책 읽는 게 낙이에요. 저도 요즘 심심해서 책 좀 읽어볼까 해요. 좋죠. 추천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최은희, 1961년생, 63살. 나보다 2살 어렸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나중에는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내일도 삼시에 볼까요? 네, 좋아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 자녀, 취미.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은희 씨, 저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카페에 갔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힘드셨죠? 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인수 씨도 그러셨죠? 네.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시간이 약이래요.
근데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산책, 커피, 식사.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설렘. 이게 설레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65세.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 은희 씨를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 웃기는 거 아냐? 하지만 마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2022년 가을 용기를 냈습니다. 은희 씨. 네, 은희 씨가 좋습니다. 침묵, 긴 침묵. 좋아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네, 연인으로서 좋아합니다. 저희 나이가 몇인데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또 침묵? 저도 사실 인수 씨가 좋았어요. 정말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65세와 63세의 연인.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할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딸들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봄, 딸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 아빠, 사귀는 사람이 있어. 네, 2딸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사귀는 사람이요? 누구요? 이름은 최은희, 63살. 아버지, 농담이죠?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외로워. 돌아가신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생각 매일 해. 하지만 엄마도 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기를. 믿을 수 없어요. 큰딸은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딸은 조금 나았습니다. 아빠가 좋으시다면. 하지만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큰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를 만나는 것을. 은희 씨도 자녀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반대가 심했다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계속 만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한 달 후 큰딸이 연락했습니다. 아빠,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그분. 정말? 네. 아빠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신다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 은희 씨, 2딸. 어색했습니다. 딸들은 은희 씨를 관찰했습니다. 은희 씨는 정중했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연애라니. 하지만 인수 씨를 만나고 삶이 달라졌어요. 외롭지 않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아버지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딸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아빠가 행복하시다면 반대는 안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딸들도 은희 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우리 둘만. 처음 가보는 여행이었습니다. 연인으로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밤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인수 씨, 우리 함께 살까요? 함께? 네.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민했습니다. 재혼까지는 아직 부담스러워요. 그냥 동거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설득해봐요. 우리 이미 60대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동거요? 나이가 많아서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 그냥 함께 살고 싶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신경 안 써. 우리 인생이야. 결국 동의했습니다. 마지못해 2023년 가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가 내 집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간 아내와 살았던 집,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것.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나도. 소소한 대화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했습니다. TV를 함께 봤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재혼도 아니고 동거래. 하지만 점점 받아들였습니다. 보기 좋네. 서로 의지하고 자녀들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입니다. 은희 씨의 자녀들과도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 존중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사랑이 가르쳐준 것들. 첫째,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60대에도 70대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설레고 행복하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둘째, 늦은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조급합니다.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차분하지만 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소중히 합니다. 셋째,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돌아가신 배우자,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사랑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현재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 자녀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화하고 시간을 주고 진심을 보여주세요. 언젠가 이해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째, 혼자 사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것. 고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께 외롭지 않으신가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두렵겠지만 용기를 내세요. 나처럼. 그리고 자녀분들께 부모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신다면 반대하지 마세요. 이해해주세요. 부모님도 외롭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당신을 잊은 게 아니야. 평생 기억할 거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외롭지 않게. 은희 씨를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당신도 이해해주겠지? 고마워. 30년간 함께 해줘서. 사랑했어. 그리고 은희 씨에게 고마워.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줘서. 외로웠던 나를 다시 웃게 해줘서. 남은 인생 함께하자. 행복하게. 지금까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배우자를 잃고 외로이 지내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감사합니다.